예, 머닝 전략 또 주초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전략 세웁니다. NH투자증권 나정한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가 사실 트럼프 관세 위크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따른 노이즈가 있었고 주말까지 계속 캐나다, 멕시코의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다시 투하했는데요. 8월 1일까지 일단 연기됐잖아요. 어떻게 네네. 시장 영향이 어떨까요? 예. 우선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날 캐나다에 대해서 네. 이제 펜타닐의 관리가 좀 소홀하다라는 것을 명목으로 캐나다의 35%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네. 12일, 그러니까 장마감 이후에 캐나다 이후에 멕시코하고 EU에 대해서는 30% 상호 관세를 또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강한 어조죠. 30% 정도면은. 그래서 관세가 또 다시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로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금요일 날 미국의 장세를 보시면 장 초반에는 조금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이렇게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발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리 강하게는 안 할 것이다라는 이 저희가 알고 있는 타코 트레이드 요 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렇게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 있긴 한데 저희도 요거의 영향은 사실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조금씩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금융주 부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를 시작으로 다른 제조업 아니면 수입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호 관세가 아니더라도 4월부터는 이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되고 품목 관세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체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좀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가 이제 트럼프 관세 주간이었다고 하면 다가오는 주간은 실적 주간 또 이제 CPI가 있죠. CPI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고요. 엔비디아가 정말 거침없습니다. 네. 4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우리가 이 시장의 주도주를 대장주라고 하는데 제가 이 기사 워딩 보다가 깜짝 놀란 지구 대장 엔비디아 누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표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강세, 기술주의 상승 흐름을 다시 주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이번 주인가요? 조만간 ASLM, TSMC 실적 발표 있나 봐요. 맞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 건 일단 중국향 AI 반도체를 새로 이제 출시한다라는 게 그냥 가장 네. 큰 재료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쪽, 아니면 중국 쪽으로 판매하는 그 AI 관련 반도체를 좀 이렇게 규제한다. 이런 여파 때문에 그렇죠.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적에 이제 중국 관련된 매출을 다 이제 빼버렸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조금 그래도 협상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AI 반도체를 출시하겠다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AI 모멘텀에 계속 실적이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애드업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생겨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추가로 갈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호재성 뉴스도 몇몇 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퍼플렉시티 AI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이제 AI 웹사이트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최근에 이제 주가가 TSMC도 그렇고 반도체 주가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AI 모멘텀이 한동안 조금 이렇게 쉬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다시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모든 국가가 AI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버린 AI, 국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AI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AI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잇따른 전력 인프라도 확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AI 모멘텀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는 엔비디아 영향으로 SK 하이닉스가 대장주 성격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오늘도 30만 원을 조금 전에 이제 넘었고 역사적 최고가인가 하고 봤더니 꽤 오래전에 50만 원, 60만 원 이거는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 네. 20년 전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역사적 최고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신고가로 받아들일 만큼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시총이 SK하이닉스는 200 러프하게 말씀드린 220조, 삼성전자 370조인데 뒤집히는 일도 꿈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여전히 좋게 보시나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기회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우세할 수가 있겠다. 네. 왜냐면은 일단은 HBM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이고 네.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뭐 당연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HBM 쪽이 퀄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반기에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은 이제 또 다른 스토리이겠지만 네. 그거를 이제 기본 가정으로 상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관련된 그런 HBM 관련된 IT 장비주 이런 쪽까지는 저희는 이제 좋다. 정도로 좀 보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HBM 쪽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격차가 다시 조금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삼성전자의 시총을 이렇게 따라잡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LG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7%까지 급등했었는데요. 지금은 LG전자 주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3% 정도 상승이 줄었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개발한 게 아니라 개발한대요. 2028년에 한다는 거거든요. 기대감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당연히 올랐다 빠지는. 그러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AI 반도체, 그다음에 HBM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구나, 그죠? 대기업이 지금이라도 뛰어들고 개발한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전에 한 두 달 정도는 되게 우려를 했었는데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그죠? 예.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15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월치 그러니까 5월달 CPI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YOY 2.4%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달 컨센서스 자체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2.6% 정도로 전월치를 조금 상회할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원인은 일단 최근에 유가 자체가 많이 내려온 건 맞는데 이 유가가 낮아진 걸로 인한 이런 기저 효과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한 기저 효과가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이번에 그 컨센서스를 높였다 정도로 보고 있고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호 관세가 적용이 안 됐더라도 다른 관세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보편 관세라든지 품목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조금씩 이제 3분기에는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렇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또 연준하고 연관이 있죠. 연준의 이제 물가가 상승률이 올라가다 보면은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예고했었는데 이제 그 시점이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씩 계속 부각이 된다는 점. 요 점에서 봤을 때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건 결국에는 리스크 요인이죠. 한국이든 아니면 미국 주가 관점에서 봤어야 돼도. 그래서 요거는 계속 좀 봐야 된다. 연준의 행보를 좀 네. 봐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망치가 2.7로 높아졌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만 나오면 적응을 할 수 있겠으나 또 좀 그거보다 오버되면 충격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JP모건도 코스피 5천 가능하다는 그 얘기가 있었네요. 이건 외국인들의 시각을 좀 읽을 수 있는 거여서요. 외국인들이 사실 스탠스가 이전처럼 막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읽어주시고 또 NH에서는 단기, 중기적으로 그러면 코스피 전망치 얼마로 제시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3,600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전히 저희는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뭐 관세라든지 이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번에 관세를 대해서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25% 상호 관세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날 굉장히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이날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다들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수급 요인이 굉장히 많다. 유동성이 상당히 이제 많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예. 예탁금뿐만 아니라 다른 증시 대기자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순매수세가 뭐 왔다가 조금 이렇게 순매도 했다가 이런 과정에 개인 투자자도 계속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펀드를 가입을 하면서 이 기관의 펀드 설정 자금이라고 있는데 이 펀드 설정 자금 자체가 최근에 6월 달에 이렇게 확 올랐던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 말고라도 이제 좀 자금이 많으신 분들도 펀드를 가입을 통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증시 주변 자금이 조금 이렇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네. 있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또 워낙 강하니까요. 외국인 개인 말고도 예를 들면 뭐 장이 좀 더 약해지면 기관들, 연기금들 국내 주식 비중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그 컨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요. 예,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결국은 지금 국내는 어쨌든 정책 모멘텀으로 이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까? 일단 투자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연초 이후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그래도 계속 주가가 강했던 부분들이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조선방산, 예. 원전, 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뭐 증권 업종까지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팔아야 되냐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지금 장세 자체는 유동성 장세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새로운 이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박스피라면은 많이 오른 거는 팔고 다른 새로운 모멘텀으로 옮겨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새로운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 주도주에 대해서 팔 필요는 없고 예. 여기에서 내가 설정한 그런 그 웨이트를 넘어가는 부분에서 일부 정도 차익 실현을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비워두는 게 아니라 오버웨이트 비중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있는 것들도 또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책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지주업종도 있었고 뭐 증권업종도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올 정책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AI 정책들이 남아있고 그렇죠. 예. 벤처 투자 정책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저희가 추천하는 건 AI가 관련되어 있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더 밀어서 보면은 그 벤처 투자 정책 모멘텀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중소형주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같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주도주였던 조방원, 뭐 증권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정책 모멘텀이 있는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까지 좀 계속 가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위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빨리 팔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정책의 모멘텀에 있는 쪽들 주목하는 조금 전에 그 보여주신 표가 상당히 정책과 시장의 주도주를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래프를 잘 정리하셔서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찾아서 보관하시면 좋겠네요. 예. 오늘 머닝 전략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약간 월요일이기도 하고 뭐 눈치 보기였었는데요. 네, 코스피는 상승세,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있는 흐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견조한 흐름들 오늘도 이어갑니다.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